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장 호르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댄스 스포츠 강사인 박정은 씨는 50대의 나이에도 뱃살을 찾아볼 수 없다. 40이 돼서 뒤늦게 댄스 스포츠를 시작했지만 지금도 하루 3시간 정도의 연습량을 소화하고 있다.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이 대회에 참가한 지 벌써 15년째인 이윤희 씨는 중년의 나이에도 군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울트라 마라톤이 시작된 지 약 16시간. 이윤희 씨가 완주에 성공했다. 노화로 인한 생체 변화와는 관계없이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시켜온 두 사람의 성장 인자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두 사람 모두 자기 연령대의 평균값을 크게 웃돌았다. 다시 말해 나이에 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다는 뜻이다. 거꾸로 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장 지방이 감소되고 근육량이 증가된다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나 반응은 증가되고 또 그 증가된 또 반응이 증가된 성장 호르몬의 작용이 내장 지방의 감소를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이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던 이윤희 씨의 근육세포를 채취해서 일반인과 비교했다. 일반인의 근육에 비해 이윤희 씨의 근육세포에는 붉은 선으로 보이는 모세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모세혈관이 많다는 것은 곧 유산소 운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를테면 또 지방도 많이 공급해서 태울 수가 있고 또 쉽게 이를테면 젖산과 같은 물질이 유발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빨리 다른 기관으로 빼내서 분해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전체 종합해서 유산소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화하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늘어나기 쉬운 몸으로 바뀐다. 그러나 중년 비만은 피할 수 없는 결과물만은 아니다. 운동이 자연의 법칙을 깨고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중년이 되면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의 법칙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1979년에 측정한 50대 한국인 남녀의 평균 체형이고요. 작년에 발표한 50대 한국인 남녀의 평균 체형입니다. 지금의 중년의 몸집이 예전보다 더 비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성의 키는 2000년대 166.9cm로 1979년보다 약 4cm가 커졌는데요. 이 몸무게는 56.7kg에서 69.1kg으로 12kg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키는 불과 2cm 정도 커진 것에 비해서 몸무게는 7kg이나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보다 지금의 중년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잘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영양은 과잉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특히 중년은 이런 생활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기초 대사량이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요. 기초 대사량은 특히 40대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은 만큼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되기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 몸에서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섭취되는 칼로리를 대폭 낮춘 식사 대용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용식품들의 유혹에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단순히 대용식품을 먹어서 살을 빼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넷을 검색할 때
맹순자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살 빼기 광고다.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는 글을 읽고 맹순자 씨는 자신의 신상을 기입한다. 검색 단어만 치면은 줄줄 나오는 게 그런 얘기고, 뭐 혹한 얘기도 많고, 그 해본 경험도 뭐 그러고 뭐라 그러냐, 체험기 같은 걸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많이 넘어가죠. 그래, 아,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거 보면은 분명히 속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맹순자 씨는 인터넷을 통해 밥 대신 먹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가격이 300만 원이나 됐지만 몇 번 먹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다. 벌써 속에서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헛구역질도 나고 생각만 하면. 지금까지 맹순자 씨는 여러 가지 대용식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효과는 그때뿐.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어김없이 그대로 살이 쪘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맹순자 씨는 여전히 순식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를 보면 흔들린다. 김혜정 씨는 살을 빼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400만 원을 들여 먹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방법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먹을 때는 금세 내가 많이 빠져서 너무 예뻐질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먹거든요. 그럼 먹고 나서 한 2, 3kg 빠지면 그 순간에 제가 많이 날씬해지고 예뻐졌다는 사실에 이렇게 금세 그게 식사 생활도 제가 제대로 안 하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게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되풀이되는 요요 현상으로 건강이 나빠진 김혜정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길을 택했다. 대형식으로 체중 감량을 할 계획이라는 송희순 씨. 과연 먹어서 살을 빼는 방법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송희순 씨에게 양해를 구해 체중 감량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체중 감량을 시작한 지 4일.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송희순 씨는 대용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이 다이어트 대용식 한 끼분의 열량은 260kcal. 하루 동안 아침, 저녁 식사로 대용식을 먹고 점심만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 약 800kcal 정도밖에 안 먹는다. 엄마 맛있어 그거? 맛있어. 근데 밥도 먹고 싶다 야. 사실 저렇게 상을 차려놓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만들다가도 막 더 집어먹고 싶고 그러는데 참고. 먹는 걸 좋아하죠. 맛있는 건 잘 먹고. 특히나 막 숨겨놔. 어떤 천장에다 숨겨놔. 대용식을 먹은 지 4일. 체중이 2.4kg 감량됐다. 그치? 2.4 줄었네. 2.4kg 줄었다. 많이 줄었다 야. 며칠 동안. 많이 줄었네. 제일 많이 올라온 부분을 허리둘레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3. 33? 허리도 줄었다. 허리도 근데 줄었어? 응. 35 가까이 나왔었거든. 진짜? 응. 11월 말쯤. 우리나라 여성의 하루 평균 섭취량의 40%밖에 안 되는 초저열량식을 시작한 지 10일. 그동안 송희순 씨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검사 결과 체중은 3kg 감량했지만 체지방과 근육이 비슷한 비율로 함께 빠졌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졌다. 1대1의 비율로 근육과 지방이 동시에 1.5씩 빠지면은 1.5kg의 옛날보다는 체력이 또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식사량이 더 증가가 더 나중에 오고 그러니까 자기 고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이 더 증가가 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기초 대사량이다.
기초 대사량은 신체 에너지의 60에서 75%가 사용되는데 무리하게 식사